안녕하십니까. 1번 범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서든데이 네 번째 시간이죠. 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많죠. 그 중에 한 사고를 원고, 피고,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판결 금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소송건 중에 2012년 2월 6일 사고가 발생하여 2016년 7월 12일 판결 선고가 난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고 개요는 2012년 2월 6일 주상복합 아파트였죠.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용 수도꼭지의 배관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누수로 인해서 점포 천장 아래층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었던 거죠.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어리둥이 손상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위층 아파트는 이미 임차를 해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점 주인은 아파트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고,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즉각적인 원상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점에 손해가 확대해졌다고 해서 건물 소유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옷가게 상품 손해 744만 7천 원, 그리고 소파 집기 비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클리닝 비용 5만 원, 그리고 23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 손실액 653만 9,613원,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11개월간 연체하다가 보증금에서 공제된 월세 관리비 2,541만 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해서 4,944만 6,613원을 두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건물 주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를 인용을 했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났죠. 내용을 보면 점유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임차자죠. 임차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자가 내 책임은 없다라고 입증을 하면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 내용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책임과 건물주의 책임을 이제 명확히 했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임차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차자인 위층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그분은 겨울철 혹한기에 세탁용 수도꼭지의 배관이 동파하지 않도록 세탁기 연결 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다 했다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건물주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명 중에 상점 주인, 건물 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임차인 중에 건물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라고 빼버립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수도꼭지의 배관이 동파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위층 아파트를 최초 방문했을 당시에는 베란다 내 수도꼭지하고 세탁기 호수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012년 1월 30일 경에 아파트에서 한파와 관련된 단지 내 안내 방송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을 비추어서
임차에 거주하고 있던 중에 세탁기 연결 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용 시설물 관리 의무 소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임차인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겠죠. 내용을 한번 보면 2012년 2월 초순경에 한파가 매우 극심하였기 때문에 세탁기 작동을 단념하고 수도꼭지를 잠근 채 세탁기 연결 호스를 분리했다. 그리고 매년 겨울이면 배관 동파에 대비해서 베란다 수도꼭지에 장갑과 수건 등으로 2, 3중 감싸 놓는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해서 파열됐다. 이거는 분명 건물의 구조적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건물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임차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킨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법원은 손해 금액 4,900만 원 중에 범위를 조정을 해주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까 어리손해 749만 7천 원 중에 증거 없는 내용을 일부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533만 8천 원으로 범위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3일 동안의 영업 손실액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11개월간의 월세 관리비, 연체 차임이죠. 2,541만 원도 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죠. 위자료도 임차인은 이미 재산상 손해배상 아까 533만 8천 원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그와 별도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죠. 2016년 7월 12일 날 나게 되죠. 533만 8천 원과 2012년 2월 6일부터 선고일자인 2016년 7월 12일이죠. 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 가산금과 그리고 갚지 않으면 7월 12일 이후 갚지 않으면 지연금 연 1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또한 영업손실금, 연체 차임 임차료, 위자료는 기각한다고 판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소송 비용도 조정을 하죠. 상점 주인과 건물주와 관계의 소송 비용은 상점 주인이 다 물어라. 그리고 상점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상점 주인이 90%, 임차인이 10%를 물으라고 이 또한 최종 판시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시간 약 4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많이 들었죠. 돈도 많이 들었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생활 배상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보험 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 아는 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서든데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보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